안녕하세요, 최룩이에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예고한 대로 제가 비서과를 이제 졸업했어요. 그래서 비서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라온 거, 그리고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들 해서 정리해서 오늘은 비서과 Q&A 시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써왔어요. 요즘에 또 제가 동생을 통해서, 동생이 이제 수험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사항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 요즘에 또 비서과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 친구들도 이렇게 비서과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비서과에 대해서 조금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싹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서과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사실 저는 비서행정과라는 그 과를 졸업을 했어요. 비서학도 배우고 또 행정학도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서행정과, 명칭 비서행정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서과에서 뭘 배우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배운 과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뽑아왔거든요, 프린터로. 성적표인데 짠! 제 여기 누적 성적이 여기 있습니다. 비서행정과 써져 있고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기독교 이해나 예배 이런 거 들었었고요. 또 행정학, 그리고 영어 회화 이런 거 정말 실용적인 것들 배웠어요. 그리고 기업환경과 법, 이거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 같은 것도 배웠었고, 기업법 배웠었고, 그리고 경영환경 동향, 이거는 경영학이었어요. 경영학인데 좀 얕게 배우는 경영학. 그리고 컴퓨팅, 비즈니스 컴퓨팅은 파워포인트 그런 거 발표하는 거 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서학 배웠고요. 그리고 기초 영어 리딩 배웠고, 그다음에 교양으로 경청과 의사표현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기업법이 제일 재밌었어요. 기업법이랑 경영학이랑 이렇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기업법이 되게 외울 게 많고 또 어려운 좀 생소한 말들이 많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는 저의 성적이 있습니다. 성적 1학년 1학기 때 과연 짠!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고요. 이때도 예배 있었고, 영어 회화. 이거는 외국인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같은데 정말 기초적인 것들 배웠어요. 그리고 일정 출장 관리. 이거는 비서가 좀 제일 집중적으로 매일 하는 그런 업무라서 일정 출장 관리, 이거 3학점이었네요. 3학점 됐고, 법률 실무. 이것도 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 같은 거를 조금 달달달달 외우면은 뭔가 시험 볼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즈니스 법률 실무 배우고, 경영진 예결산 관리. 이거는 이제 뭐 상사나 임직원분들 그런 예결산을 관리하는 것들 배웠고요. 데이터 관리. 이거는 그거였어요. 엑셀이었고요. 엑셀. 그리고 영문서. 또 저희가 문서를 한글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문서를 영어로 쓰는 그런 거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사무관리. 교양으로 댄스 스포츠를 또 했답니다. 그래서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학기는 2학년 때였고요. 그때는 조금 과목이 줄었죠. 문서 작성 관리 배웠었는데, 문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또 막상 말로 들어보면 별거 없을 것 같은, 생각보다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대인 업무 관리.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방객뿐만 아니라 상사, 그리고 또 회사에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 또는 전화로 응대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 업무 관리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영문서, 프레젠테이션, 이건 발표하는 거였었고요. 교양으로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 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영어 회화, 그다음에 금융 실무, 해외 의장 관리, 그다음에 비서사무 정보 관리. 비서사무 정보 관리는
이것도 컴퓨터 수업이었는데 되게 컴퓨터로 하는 수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경영진 지원 업무까지 배웠었고요. 저희가 또 그 과목은 없었는데 정장을 입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바로 요거 대인 업무 관리. 이때 항상 머리도 묶고 딱 정장 입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때 참 실습도 많이 했어요. 이 수업 시간은 약간 실습 위주 수업이라서 저희가 직접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제가 배웠던 과목들은 이렇게 되고요. 다른 학교도 아마 저희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로 이제 비서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운답니다. 네, 여기까지 비서과에서 배우는 것들이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것들 제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첫 번째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인가요? 이거였어요. 취업은 잘 됩니다. 저희 학교가 더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 특성상 뭔가 특수과라서 취업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취업률이 대기업을 갔든 중소기업을 갔든 어떤 회사를 갔든 취업률 75%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또 맞는 말인 게 제 친구들 보면은 지금 다 비서나 사무 쪽으로 취업을 많이 나가 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취업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비서 쪽으로. 네, 그래서 취업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하지만 뭔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요. 혼자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저희는 그 취업 추천을 통해서 많이 취업이 되는데 취업 추천은 2학년 1학기 끝나고 2학기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교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잡아야 돼요. 그때 꼭 잡아야 되고 그때가 가장 취업 추천이 많이 들어올 때고 또 졸업을 하고 교수님들이 취업 추천을 많이 해주신다고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음 2학년한테 취업을 추천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졸업생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꼭 2학년 2학기 전에 2학년 2학기 때나 2학기 전에 이렇게 조기 취업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기 취업 생각이 그때는 없었어서 취업 추천을 저는 안 받았었거든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취업 추천을 받지 않았었는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비서과에 오시게 된다면 그때 꼭 교수님들께 추천 많이 받아서 취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취업은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기업 비서 되려면 4년제 나와야 되나요? 이거였는데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대기업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4년제 나와도 대기업을 못 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가는 거는 꼭 4년제를 나와야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외모 중요한가요? 키나 외형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약간 뜸을 들였냐면 꼭 외모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웃는 상이나 좀 밝은 상이면은 회사에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좀 밝고 예쁘고 말라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웃는 상 그리고 좀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회사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입학하실 때는 키나 외모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수업을 받으면서 비서가 갖춰야 될 자질 같은 거를 더 많이 배우지 키나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건 안 배웠었어요. 네. 그리고 뭐 키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죠? 저희는 비서는 키가 중요시 되어야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사를 모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비서로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비서 같은 거를 배우면서 느낀 거는 상사를 모시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분의 모든 일정과 모든 하루 일과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돼요. 비서가 되면. 그리고 또 상사는 되게 주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된 일을 하기 전까지 모든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사를 모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센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착착착착 해놔야지 상사가 또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유도리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뭔가요?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장점은 이제 상사가 되게 좋으신 분이면 비서도 얻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식을 들어보기로는 상사가 되게 이렇게 좀 좋으신 분이면은 뭐 부모님께 드려라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어쨌든 일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상사가 출장 가셨을 때 좀 쉬는 경우도 많고, 상사가 좋으신 분이면은 그래도 그 둘이 일하는 입장이니까 일하기가 조금 많이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지만 단점은 그 반대겠죠? 상사가 만약에 좋지 않으신 분이다, 좀 자기와 안 맞는다 하시면은 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상사가 개인적인 일을 많이 부탁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눈치를 많이 준다던가 화가 좀 많으시다던가 다혈질이라고 하면은 그게 제일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운에 따라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그렇죠? 자, 다음은 원래부터 비서과에 가고 싶었나요? 이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었어요. 저는 비서과를 원래부터 준비하진 않았고, 원래 수시 때부터 저는 면접 보는 그런 과를 많이 가고 싶어 했었는데 면접을 보다가 정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서과 생각이 없었지만 찾아보다 보니까 비서과도 저에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기 싫어서 온 건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당연히 지원을 했으니까. 다음은 비서과 공부 어렵나요? 제가 아까 전에 배우는 과목들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언급해드렸는데 법이나 행정학, 또 금융,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거랑 아예 다른 과목이기도 하고, 뭔가 정말 회사에 필요한 또는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외워야 될 게 많고 또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생소한 그런 과목들이고요. 다른 과목들은 딱히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영어나 또 저희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았어서 실기는 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면접 꿀팁 알려주세요 했는데, 이제 저는 면접 썰을 얘기하자면 저는 면접을 볼 때 긴장을 잘 안 해요. 이거는 긴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긴장이 정말 안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긴장이 되면 일단은 말에서 실수가 나게 되고 저는 다리도 막 떨리더라고요. 긴장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긴장을 안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찾아낸 방법은 그 이제 면접관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면접관님들을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정장을 입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등산복을 입은 거를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혼자. 이렇게 등산복을 입은 거를 상상을 하고 그분들이 뭐 이제 여자분이시면은 뭐 집에서 찌개 끓이는 그런 모습, 엄마 같은 그런 뭔가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정말 그 동네에 이렇게 다니는 그냥 배 나온 아저씨, 그냥 저분도 똑같은 아저씨야. 근데 그 양복을 입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저는 계속 합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면접을 봐야 되는 이 내용을 되새긴다기보다는 저는 그러한 긴장을 안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강추합니다. 정말 효과가 직방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약간 경계심이 풀어지고 긴장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면접 꿀팁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긴장을 안 하고 딱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억지로 웃어댈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웃어댈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미소 한 번씩 지어주고 모든 면접관님들과 아이 컨택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옆 지원자가 말할 때 그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끄덕끄덕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옆 지원자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공감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주고 중간중간에 웃어주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어야지 좀 성공적인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옆 사람 이야기 잘 듣기, 그다음에 공감하는 표정 짓기, 그리고 긴장 안 하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톤과 이렇게 너무 확 갑자기 뭔 질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크게 확 이러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모의 면접 볼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게 말이 좀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고 말을 느리게 하려고 해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빠르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빠르다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말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 무슨 자격증 따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서 자격증이 있고요. 문서실무사,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그거가 가장 많이 따는 시험인 것 같고요. 또 되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뭐 안 따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좋겠지만 뭐 시간이 안 되거나 내가 좀 여태까지 자격증을 못 따왔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자격증을 못 따면 회사에 들어가서 또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리미리 따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 항공과나 비서과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과에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항공과랑 비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이고 항공과는 서비스직이에요. 항공은 서비스직이고 비서는 이제 비서직이라는 또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공통된 게 전혀 없어요. 아예 저는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는 좀 정장을 입고 또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저도 처음엔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니까 공통된 점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접 준비할 때 면접을 봐야 되는 특수과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과가 이제 서로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배우는 거나 직종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졸업하고 나서 면접이 없어졌어요. 면접이 없어져서 성적으로 위주로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졸업할 때는 그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입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면접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비서과에 들어가면 똥군기 있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선배들이 못 살게 굴고 약간 그런 군기가 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대면식도 안 했어요, 선배들이랑. 그래서 선배 얼굴도 몰랐고 뭔가 정말 대면식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선배를 알아야지 인사를 하거나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선배들 얼굴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모르니까 당연히 군기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대나 북과대 선배님들 알고 그렇게만 알고 다른 선배님들은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전반적인 또 비서과에 대한 질문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서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조금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비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비서과를 다니면서 좀 안 맞는 친구들도 있고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근데 점점 1, 2년 배우다 보니까 그 안 맞던 친구들도 나는 배우다 보니까 좀 맞는 것 같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고 이과 또 이 직업이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제 생각에는 60, 70% 되는 것 같고 저처럼 좀 이걸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는 이 직업을 택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비서는 이제 상사를 다 보좌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일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서비스 쪽이 더 맞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또 배우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